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7월 17일까지는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여러분들께서 꼭 좀 받아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청취율 조사 기간에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일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전화 받으시면 어제 뭐 들었냐 그랬을 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라고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답변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샵 0945 짧은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17일까지 보내주시면 청취율 조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3부 정면 인터뷰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연결해서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은 그거부터 여쭤볼까요? 윤 대통령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윤 대통령의 오염수 관련 요청 사항을 기시다 총리가 모두 수용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면, 그러니까 방출을 하더라도 계속 검토를 받겠고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공표해서 한국이나 일본의 그런 국민들의 건강에 전혀 해가 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괜찮은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일본이 우리나라 전문가, 과학자들의 이 소위 말해서 이 후쿠시마 IAEA 후쿠시마 사무소처럼 상주해가지고 계속 점검하는데 동의할 거라고 보세요? 아직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실무협의를 이제 통해서 이런 것들의 의미를 어떻게 이제 잡아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소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만 꼭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제 그 사무소에서 일어나는 많은 정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분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하면 예. 사실상 파견을 하고 상주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무협의가 이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무협의를 하면서 이런 전문가 파견과 함께 파견에 준하는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의 그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사실 윤창현 의원께서는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경제학자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 새마을 금고 말이에요. 이 예. 예적금 인출 사태, 이게 이제 진정이 완전히 된 거죠? 예,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지난주 목요일까지가 제일 교비였고, 금요일부터 소강 상태로 가서 이제 이번 주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새마을금고를 12군데를 다 방문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대전 동구에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있어서 예. 대전 동구의 새마을금고를 다 돌아다녔는데, 저는 예금에 가입을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아, 조금씩이라도. 예. 조금이라는 말은 액수는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제가 얼마나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하긴 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진정은 됐다고 하지만 이런 예적금 인출 사태의 계기가 됐던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좀 분리를 해야 되는데, 예. 부실이 발생한 금고들이 있어요. 안 좋은 금고들이. 근데 금고에 그러면은 금고는 어려워지지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금고의 부실 자산을 새마을금고 중앙에 갖다 떠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좋은 우량금고하고 합병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실금고를 옛날 저축은행처럼 문을 닫게 하면은
5천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문을 안 닫고 옆에 우량금고랑 합병을 시키고 부실 자산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회가 돈이 꽤 많아요. 저기 그 가지고 있는 그 위탁받은 돈이 77조 그리고 예금보험 기금이 2조 4천억 그리고 지불 준비금도 한 13조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네요. 이래저래 그 돈이 한 100조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금고가 부실이 될 때 파산이 되면 5천만 원이지만 합병이 되면 100%다. 예. 근데 파산이 아니라 합병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금고를 부실화된 경우 다 합병시키겠다. 그래서 부실화된 금고는 간판을 더 바꿔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 예금은 100%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PF라는 게 결국은 이제 새마을금고나 이런 뭐 증권사나 뭐 이런 데서 야 어디서 부동산 개발한다더라. 그럼 거기에 이렇게 돈 투자한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죠? 빌려주는 거죠. 이제 땅 살 때 빌려주고 땅 살 때 빌려주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저기 예. 좋은 경기 좋을 때는 아주 참 굉장히 괜찮은 그런 그 아이템인데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아집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규모라든가 또는 하락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고비는 다 넘긴 걸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예. 또 9월부터 이제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라고 해서 1조 원 정도 또 거기에 그 투입이 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제 세계 경기가 이제 좀 하락을 멈추고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뭐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뭐 이제는 좀 안심을 좀 해도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런 부실이 발생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더 중요한 건 또 발생을 한 경우에는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부실의 정도는 처리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기금을 투입해서 처리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기금을 투입해서 처리한다? 예. 그죠? 기금도 투입하고. 근데 그러면은 모랄 해저드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글쎄요. 그 도덕적 해이는 사실은 이제 이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하지 말아야 될 투자 또 빌려두지 말아야 될 돈을 빌려준 요 부분에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최악은 지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정리를 잘하면은 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정도는 됐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 얘기를 자꾸 제가 인용을 한 이유는 얼마 전에 와서 직접 국민의힘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공부 모임에서 거기서 예. 그 최악의 상태는 지났다라는 평가를 하시길래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믿을만하다. 왜냐면 그런 얘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최악의 상태가 지났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증권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이래도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진전될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처리 가능한 수준이다라는 수준. 그러니까 뭐 부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제학자 입장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매일 해가지고요. 이제는 제가 도대체 뭐를 알고 있는지도 헷갈려요. 하도 양쪽 얘기가 달라서. 예. 그래서 참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양평 그 주민들의 좀 입장을 잘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할 말은 참 많지만은 분명한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좀 조용하게 있다가 왜냐하면 이제 예비 타당성에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재정 중심으로 좀 돈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예타가 좀 이제 진행이 될 때는 가만히 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 타당성 개념으로 가면서 이제 그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이 용역업체가 5월 19일 날 작년 5월 19일 날 도로공사에 보고를 하는데 원장관이 취임한 게 5월 13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관 취임하고 3일 후에 그 국토부에 도로공사에 보고를 했는데 뭐 3일 사이에 이게 김건희 여사 땅 있는 대로 노선이 바뀌었다.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다. 어떻게
저 3일 된 취임식한 지 3일 된 장관이 그동안 A로 돼 있던 노선을 B로 바꿔버렸다는 얘긴데, 아이 그 보고서를 그래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그 내용이 한두 아이템도 아닌데 그런 걸 누가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장관이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너무 이런 부분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면은 결국은 좀 이상한 결론이 이어지지 않느냐는 면에서 좀 적당한 수준으로 비판을 하고 좀 하명도 좀 서로 들어주면서 대화를 하지 않고 그냥 넌 무조건 잘못했고 무조건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만 하면은 대화는 없어지고 싸움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 없이 싸움만 하자고 덤벼들 때 어떡하겠습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대화를 좀 하는 자세를 서로 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좀 이쪽 말도 좀 들어주면서 그리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심한 비판을 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사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내 돈으로 한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그중 하태경 의원은 정도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하태경 의원을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형사상으로. 그런데 국민의힘 TF에서 위원장을 맡으셨었죠? 저는 간사를 맡았습니다. 간사인가요? 예, 간사를 맡으셔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창현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억울한 면이 있는 거는 좀 이해를 좀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좀 데이터는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왜 억울한지 왜 잘못된 얘기인지를 보여주시면은 우리가 보고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의혹 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께서 전혀 그냥 억울하다는 말만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어떠한 돈의 흐름 또는 하루에 40번 내지 50번 이렇게 코인 거래를 한 그런 일도 있다고 하고 거래 내역이 1000페이지를 넘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안 보여주시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문제 있다 이러고 이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 말을 그대로 또 수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 의원께서 지금이라도 좀 모든 거래 기록을 주시고 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 세탁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해명 또 코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비리 내부 정보에 가까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런 거를 설득력 있게 한번 딱 증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다 맞는 것 같다는 거를 확신을 하면 저도 사과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의혹 지금 모든 게 다 의혹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검찰이 지금 어떻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여태까지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또 보안도 좀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발견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어쨌건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본인이 데이터는 안 주시고 그냥 잘못됐다고만 평가만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좀 너무 저희들로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멘트다, 그런 언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아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말이에요. 그게 결국 백지화 지금 선언했지만 어떻게 이게 추진은 될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의혹이 이제 해소가 좀 되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도 좀 많이 화가 나 계시고 한데 이런 주민들의 요구들을 좀 반영을 하고 하면서 서서히 이제 진정이 되는 국면이 되면은 이제 얼마든지 또 새로 재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총선 전에요? 예? 총선 전에요? 총선 전이라도 제가 못 받기는 제가 어렵고요. 제가 이게 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모든 요구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대화를 하고 그리고 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싸움하자고서 그냥 무조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김건희 여사 땅 있으니까 이건
스캔들이다, 또 단군 일에는 참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그 단군을 언급하는 그런 식의 그 밑도 끝도 없는 공격을 좀 멈추시고 한번 대화를 하시면서 도대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취임한 지 3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장관이 3일 사이에 이 모든 거를 싹 바꿔버렸다는 식의 초능력자적 관점,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을 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면 대화가 되면서 서서히 풀려가면서 다시 재개된다라는 면에서 예. 양쪽이 굉장히 격앙이 돼 있는데 그 격앙된 부분이 조금 가라앉으면은 그다음에는 대화가 시작되면서 재개될 여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